새벽 2시 서울 강남역 3동 한복판입니다. 한때 이 거리는 밤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수백 명이 줄을 서던 대한민국 유흥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리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만이 을씨년스럽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결리금 5억 원짜리 자리가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불황에도 술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흥 제국의 몰락, 그 중심에 있던 풀살롱이 왜 사라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풀살롱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룸살롱의 역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룸살롱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건너온 요정이라는 고급 요리집이었습니다. 요정에는 온돌방이 있었고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타며 전통춤을 추는 여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삼청각, 대원각, 청운각 같은 이른바 3대 요정에서는 정치인과 고위층이 은밀히 모여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정정치라 불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반 서울 광화문 일대에 최초의 룸살롱이 등장합니다. 이명사롱, 미네집 같은 1세대 룸살롱이 문을 열었습니다. 요정이 온돌방과 전통 악기였다면 룸살롱은 소파와 양장을 한 여종업원 그리고 밴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했기에 룸살롱은 요정보다 사업 경쟁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 붐과 함께 룸살롱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강남대로 좌우의 서초동, 신사동, 역삼동 일대에 룸살롱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후 테헤란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룸살롱은 요정을 완전히 밀어내고 유흥업계의 정점을 차지했습니다. 고위층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까지 접대 면목으로 룸살롱에 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룸살롱은 대한민국 접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IT 벤처 붐이 일면서 룸살롱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벤처 기업인들이 신규 고객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곳의 룸살롱이 새로 문을 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 유흥업계의 최종 진화형이라 불리는 풀살롱이 등장합니다. 풀살롱이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한 건물에 결합된 형태의 업소를 말합니다. 지하에는 수십 개에서 백수십 개의 룸이 있고 같은 건물 위층에 호텔 객실이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동 없이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 역삼동에 있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업소였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150개의 룸이 있었고 여종업원만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위에는 19층짜리 호텔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월 매출 10억 원, 하루 평균 320명의 손님이 드나들던 초대형 기업형 업소였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적인 업소는 텐프로 룸살롱으로 유명했던 달나라였습니다. 텐프로란 수입의 10%만 업주에게 내도 될 만큼 외모가 출중한 여종업원들로 구성된 최상급 업소를 뜻합니다.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재벌 기업인들이 단골로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풀살롱과 룸살롱은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치면서 유흥제국은 안팎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통칭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접대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 하나로 룸살롱 매출의 핵심이었던 기업법인 카드 접대비가 급감했습니다. 2008년 1조 1000억 원이었던 룸살롱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6,700억 원으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접대 자체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룸살롱의 핵심 고객층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타격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유흥주점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고 강남의 422곳 유흥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수개월간 매출 제로. 하지만 임비류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업소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풀살롱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일반 룸살롱의 몇 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수백 명의 인건비, 호텔 객실 유지비, 건물 임대료까지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전설의 업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있던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고 결국 대림그룹이 매입했습니다. 150개의 룸은 모두 허물어졌고 성매매에 쓰이던 객실은 특급 호텔 객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유흥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은 글래드 라이브라는 이름의 특급 호텔과 젊은 층을 위한 라운지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설의 템프로 달나라 역시 경영난 끝에 폐업했고 그 자리에는 대형 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과 달나라가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것은 룸살롱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풀살롱의 몰락은 단순히 법과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 자체가 불이부터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위스키 출고량은 2008년 이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독하고 비싼 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양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양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M세대 세대는 아예 술 자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0대의 주점 소비 금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버 큐리어스, 즉 술을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등산, 자전거, 헬스 같은 건강한 취미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룸살롱에서 밤새 술을 마시는 문화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국회 보좌관들과 정기적으로 룸살롱을 가던 대기업 임원들이 이제는 몸 망치지 말고 골프나 치자는 제안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접대의 수단이 밀실에서 야외로, 술에서 스포츠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에 성개방 풍조와 데이팅 앱의 확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NS와 앱을 통해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비싼 돈을 내고 룸살롱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또한 룸살롱보다 훨씬 저렴한 신종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룸살롱의 가격이 최소 20만 원대였다면 신종업소들은 10만 원 안팎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파일을 놓고 업소 간의 전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경쟁 업소를 없애기 위해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라앉는 배에서 살아남으려는 업체들 사이에 치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몰락의 규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강남구 유흥주점 수는 353개였지만 이후 82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국에서 약 49만 개의 자영업장이 폐업했고 유흥업계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유흥업소 매출이 전성기의 5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났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강남 유능가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풀살롱이 있던 논현동의 한 건물은 성형외과로 바뀌었고 역삼동의 룸살롱 자리에는 트렌디한 바와 라운지가 들어섰습니다. 유흥 상권의 큰 손들이 건물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산업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락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룸살롱의 역사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접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한국은 음주공화국이자 접대공화국이며 동시에 칸막이 공화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밀한 접대에는 칸막이가 필요했고 룸살롱은 그 칸막이를 가장 우아하게 구현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칸막이 문화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거래, 공정한 경쟁, 열린 소통의 시대가 오면서 밀실에서의 접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흥업 종사자 수만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2024년 폐업 100만 시대, 유흥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그에 기생하던 산업도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살롱의 몰락은 단순한 유흥업의 쇠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